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장하는 재와 기간을 묶은 또는 이제 오정 한정 특약 요거를 묶은 5점짜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유형도 대비해 주시고 여기 보장하는 재를 설렁설렁 공부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장하는 제.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실무에서 보장하는 재인가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전담하시는 손해평가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냉해 피해인가 전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 일반 투입되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판단하에 보장하는 재다 하면 가서 이제 피해율과 수확량을 구하면 되는 체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인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에서 아직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라 하고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하는 재에서 나올 거는 결국 이제 종합위험에서는 별로 나올 게 없겠죠, 당연히. 요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러니까 적과전하고 인삼 여기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30개 문제를 풀어보고, 이 경우는 여러분이 다 여기 뭐죠? 화면을 정지시키는 거나 그냥 하면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죠? 과제, 자료, 그러니까는 교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나눠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올해는 틀린 것 같고 내년쯤에 문제집을 낼 건데 거기에 실릴 거기 때문에 실릴 거를 지금 미리 공부해 보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다음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 여부를 판별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장하는 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장하는 재해이면 원칙 뭡니까? 보상하는 손해가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예외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 체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농구문 이론서는 이 체계를 아주 두서없게 써놨는데 원칙은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예외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를 그래서 규정해요. 이게 이제 원칙, 그 다음에 예외로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 농구문 이론서는 두서가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 여부를 판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하는 재에 해당하고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상하는 손해고, 여기는 해당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해버리면 결국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좀 까다롭게 나오면 보장하는 재인가 여부 판별 문제와 보상하는 손해 여부 판별 문제는 엄밀히 하면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출제자가 낼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보장하는 재와 보상하는 손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걸 숙지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 근데 이제 5종 한정 특약이랑 나무 특약에 가입했다. 이거를 보상 미보상으로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했어요.
적과전 종합이용 품목인 사과과수원 하는 A는 6월 내내 악천후가 계속되어 7월 15일에야 적과를 하고 7월 20일에 착과수 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7월 5일경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누적 강수량 70m, 70mm 피해를 입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은 결국 요건은 언제까지예요? 착과 감소 보험금의 요건은 언제까지입니까? 적과 종료 시까지예요. 원칙이 적과 종료 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과배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규정의 의미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재해가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할 것. 두 번째, 적과가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할 것. 그래야만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따지고 대강해도 되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실력을 갖추려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으려면 재해가 6월 30일 이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종 한정에 들었으니까 뭐예요? 강태후,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요것이 6월 30일 이전에 있어야 하고 적과 종료 시 이전이야 한다. 그러니까 7월 5일경 호우주의보 탈락. 그러니까 6월 30일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적과도 언제 해야 돼요? 적과도 6월 30일인데 7월 15일 날 했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 따라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보상. 이유는 바로 두 가지를 쓰면 재해도 6월 30일 이후 그 다음에 적과도 6월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문제 안 나왔다. 2번 또 역시 5종 한정 나무들 적과전 단감 이번에 정시는 8월 5일 적과를 했다. 단감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월 31일까지 적과를 해야 되는데 적과를 8월 5일 날 했다. 그 다음에 8월 7일 7일이니까 8월 7일 착과수 조사를 했다. 안 되죠. 7월 30일. 그 다음에 태풍도 8월 2일.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착과 감소 보험금은 바로 5종 한정이기 때문에 강태후 일갓집. 그러니까는 호우는 맞고 태풍도 맞지만 그죠? 근데 여기 요건은 이제 5종 한정이면 적과랑 동일하죠. 그러니까는 맞는데 기간이 안 됐다. 기간이. 그렇죠? 이런 문제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3번 역시 가입했다. 미보상 똑같다. 적과전 배품목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번엔 과실손해보험금이니까 배면 언제부터요? 적과 후부터 바로 11월 30일까지인데 그죠? 이때까지인데 이때 적과 후니까 5종 한정 필요 없어요. 뭐만이에요? 적과 후니까 강태후 일갓집 지화 요거가 이제 재해가 되죠. 재해 배 그런데 이제 폭염특보가 발령되지는 않았으나 8월 23일에서 25일 3일 연속 33도시 2일 연속 33도시 그래서 7% 하니까 뭐예요? 일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폭염특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소는 반드시 폭염특보, 여기 일소에 관한 내용. 폭염특보가 있어야 된다. 없네요. 그러니까 청구 미보상. 이유는
일소의 경우 폭염특보가 있어야 되는데 폭염특보가 없다. 4번. 저 단감. 근데 시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었고 5일 연속 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제가 10월 1일부터니까 뭐죠? 10월 1일부터다. 폭염특보 있었고 세계 기상과 5일 연속 34도시. 그 다음에 일소 요건을 다 충족했네요. 근데 일소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적과 후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10월 1일. 그러니까 다른 요건은 다 됐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기간하고 죄가 인정되는가. 여러분 미리 한번 다 풀어보세요. 자, 5종 환경 특약 적시하라. 여기도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적과 후니까 요 5종 환경이 필요 없어. 여기서 자 9월 20일이니까 적과 후 일반 떨분감. 네, 9월 20일간 3일간 발령된 폭염특보 일소를 말하네. 일소. 그러면 자 이제 적과 후 착화수가 1540인데 일소 피해는 몇 프로를 해야 돼요? 6% 넘어야 돼. 일소 피해는 7% 이상이에요. 7% 이상이에요. 근데 1540에 105 몇 개입니까? 한번 해보죠. 105에 어떻게 돼요? 1540 곱하기 0.06은 92.4 1540 7이에요. 죄송합니다. 1540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0.07은 107개 해야 돼. 107개. 그죠? 근데 여기는 105개가 7%가 넘어야 되니까 미보상. 이렇게 다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빨리 정지해 놓고 6, 7, 8번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자 필요도 없는 걸 9월 20일경 작물의 생육을 지장을 초래할 정도 이게 뭔가요? 냉해죠. 냉해. 근데 적과 후에 냉해 피해 보상합니까? 냉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적과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과 후에는 과일손해보험금 미보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공부하시는 분. 다음 7번. 역시 10월 25일. 5종 필요 없고. 서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이 피해로 이게 뭘 말한 거요? 가을 동상해를 말하네. 가을 동상해. 그죠?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 사과는 어떻게 돼요? 이 피해? 가을 동상의 이 피해는 뭐만이에요? 이 피해는 과실 피해와 이 피해를 왜? 과실 피해는 바로 사과배, 단감, 떨분감. 사과는 10월 10일. 그죠? 그 다음에 저기는 언제까지요? 11월 10일, 11월 15일. 단감, 떨분감. 그러나 이 피해는 단감, 떨분감만.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50%가 사과는 이 피해는 안 된다. 그죠? 8번. 역시 배, 기온의 하강, 과실이 얼어서 100개. 기상특보는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남아있었다. 가을 동상의 과실 피해는 사과배는 언제까지?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보상.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역시 단감 11월 11일. 언제까지요? 과실은 언제까지? 11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뭐만 인정해야 돼요? 착과 피해만. 그죠? 그러니까 유관으로 지속된다. 그래서 9번은 보상한다. 맞죠? 보상. 자, 10번은 판별하라. 떫은감 11월 뭐예요? 기온의 하강. 저 가을 동상의 피해. 피해. 11월 10일. 11월 15일 안. 그 다음에 이 피해가 아니라 과실이니까 맞네. 100개 피해. 과실보험에 신청하였다. 신청되죠? 하면 틀려요. 틀립니다. 왜? 가을 동상에는 낙과 피해 인정한다 안 한다? 착과 피해만 인정한다. 따라서 10번 보상하지 않는다. 낙과 피해 안 돼요. 착과 피해만.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만 인정한다. 그죠? 착과 피해만 인정한다. 11번. 자, 단감 10월 29일 서리 이 피해 50%. 과실 착과 피해. 유관으로 됐다. 어때요? 당연히 다 요건 보상한다. 요건을 다 판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손해 여부를 판별하라. 는 11월 20일 폭설 특보로 인하여 누적 적설량 10%. 적과전의 폭설, 강태우, 일갓집, 지화. 폭설은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미보상. 13번 배 8월 기상특보 없었어. 3개의 기상특보에서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인 집중호우 착과 피해를 입었다. 자, 집중호우 맞죠? 8월 적과운이고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맞네? 집중호우 인정. 강태우 집중호우. 그 과실보호 신청금 인정한다. 맞습니까? 하면 틀려. 자, 뭐예요? 집 지화는 강태집 지화는 뭐만 인정한다? 낙과 피해만 인정하죠. 낙과 피해. 태지집 지화, 태지집 지화는 낙과 피해만 인정. 착과 피해 인정 안 해요. 적과전. 낙과 피해만 인정한다. 따라서 미보상. 조심하세요. 집중호우는 착과 피해 인정하지. 낙과 피해만 인정한다. 다음에 14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틀리기 쉬워요. 14번 보상하는 손해 여부를 판별하라. 떫은감 6월 20일 33도시 폭염경보 5종 환정 가입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착과 피해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강태 집 지화에 지화. 그러면 여기는 5종 환정에는 이게 뭘 말해요? 일소 5종 환정 적과전의 일소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미보상이다. 그래서 이제 5종 환정에는 일소 피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지 않고 이것만 따지면은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합니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상하는 손해 여부를 판별하라. 자, 5종 환정 피했다. 8월이면 5종 환정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적과전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연안 지역에 위치한 바닷물이 들어와 있다. 적과전이 조해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바닷물 피해. 미보상. 사과. 8월 13일 태풍주의보 있었어. 그러나 자, 이거는 태풍주의보 있었으면 보장하는 재해는 해당돼요.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하나면.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떻게 됐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규정돼 있어요? 14m/s. 자, 그러니까 이거 탈락.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하는 재해는 해당하지만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보상으로 와야 돼요. 자,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냈지만 여러분은 이걸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16번이 가장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면 태풍주의보가 있거나 아니면 14m/s이거나. 그러나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에서는 14m/s 제곱이다. 그래서 요게 다 적용되는 게 이제 5종 한정. 그 다음에 뭡니까? 복분자 무화과 수학전, 수학후. 그때는 14m/s. 조심하세요. 17번. 자, 보장, 태풍주의보 적과 전, 적과 후 보장하는 제. 적과 후예요, 적과 후. 그러니까 태풍주의를 했으면 이거는 보장하는 재해는 해당하지만 결국 재해는 해당해요. 손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풍주의보는 발령하지 않았으나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이거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도 하고 보상하는 손해에도 해당합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제 앞에 한 거 하세요. 그 다음에 태풍주의보는 발령하지 않았으나 4개의 규정은 14m가 안 됐으니까 이게 보장하는 재해도 아니고 저기도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이제 똑같이 해라. 충저군 속에서 얼음알갱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다. 고저군이죠. 고저군 속인가요? 충저군 아니고 정난운과 봉우리저군이어야 돼. 정난운, 봉우리저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시는 분 없고 당연히 안 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호우주의보는 없었지만 하루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 경우는 12시간인데 적과전은 12시간 80mm인지는 불명확하죠. 24시간 100mm랑 12시간 80mm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어요. 안 돼. 호우경보 있었어.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70mm.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돼요. 보장. 적과 후 인공지진 규모가 인공지진 안 되죠. 서리 또는 입이 얼어서 생긴 피해는 최저 온도가 어떻게 적과 후에는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과실이 얼어서 생긴 피해 아니라 뭐예요? 이걸 요건하려면 잎 피해냐 과실 피해냐 다 구별하셔야 돼요. 설렁설렁 공부하시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한다. 적과 후에 적과 후. 폭염특보는 없었으나 된다 안 된다? 일소는 폭염특보 반드시 있어야 돼. 엔드. 해제날 다음날이 안 돼. 해제날까지 해야 돼. 해제날까지. 발령특보 한 날과 해제날까지 다음날 안 돼. 폭염특보 할게 2일 이상 33도씩. 폭염특보 엔드. 맞아요. 진앙지, 인접시군. 일소 피해는
지진은 맞고 일소 피해는 인접시구는 안 된다. 적과 후 보장하는 죄. 알맞은 죄.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으면 죄로 인정되지 않는 죄, 기상특보가 필 수 있는 건 뭐예요? 일소. 일소는 반드시 폭염특보도 있어야 돼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보장하는 죄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기상특보만 발령되기만 하면 되는 것들. 태풍, 뭐 있어요? 집중호우, 지진이 있다. 그죠? 지진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이제 인삼으로 넘어왔어요. 인삼에 보장하는 죄가 간다. 옳으면 O, 틀리면 X. 태풍의 경우 반드시 기상특보가 있어야 한다. 기상특보 없더라도 뭐 해야 돼요? 14m/s면 되죠. 폭설의 경우 어떻게 돼요? 대설주의보를 발령해야만 한다. 아니, 없어도 된다. 24시간 신적설이 5cm면 된다. 침수 경우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해. 등으로. 다 틀려. 폭염의 경우 반드시 폭염특보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틀려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일소, 적과전은 일소고 이게 인삼은 폭염이야. 인삼. 두 개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적과전이 일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폭염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적과전은 반드시 폭염특보가 있어야 돼. 특보가 있어야 돼. 여기는 폭염인데 폭염특보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7일 이상 30도. 그러니까 폭염과 일소를 인삼하고 적과전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인삼. 자, 충남 연기에 사는 4년근을 경작하고 있는데 태풍이 시청을 한다. 태풍인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가장 가까운 수치는 13.5였다.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보장이에요, 보장. 여기에 인삼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적과전과 달리 14m/s가 없어요. 왜 어려워요? 인삼은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인삼은 태풍주의보가 있거나 그 다음에 14m/s 이거나. 적과전은 이렇게 규정해 놓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14m/s를 규정해 놨어. 하지만 인삼은 그게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금산에 사는 이 씨는 했다. 폭설, 신적설. 해당 지역에 폭설 경보는 없었으나 신적설이 세계 5.5cm, 신적설이 5cm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장하고 보장한다. 두 개는 다 보장한.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 24번. 자, 충남 연기 인삼 4년근 7월 20일 보고가 내려 해당 농지의 누적 강수량이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여기는 24시간, 좀 더 완화돼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누적 강수량. 그러니까는, 자,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이니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면 당연히 충족을 하죠.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4번에, 어떻게 돼요? 호우주의보가 있었으며, 가까운 3개의 기상관측소에서,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된다고 봐요. 24시간 80mm가 되니까 12시간 80이 넘었으니까 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2일 이상 33도씨. 이거는 7일 30도씨인지는 불분명해. 이틀은 됐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그래서 하나 인삼 4년간
침수 피해. 15cm 이상 되네요. 맞다. 맞죠? 하면 틀려요. 두둑이 아니라 무엇이다? 고랑바닥으로부터 고랑, 두둑하고 고랑은 이거예요. 두둑은 위에고, 여기서부터 15cm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15cm.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냉해. 자, 인삼의 냉해는, 자, 0.5도씨, 세계관측소. 맞네요. 하면 틀려요. 언제? 4, 5월. 뭐죠? 저녁기 중에 바람, 저녁기랑 출하 및 저녁기 중 해야 돼. 4, 5월 중에 해야 돼. 출하 및 저녁기 4, 5월 중에 해야 돼.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 이용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자, 사과. 신앙지는 자, 어때요? 사과는 적과 이전은 어때요? 적과 이전은 자연재해 지진은 5종 한정이건 아니건 다 보장이 돼. 근데 여기는 5.0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4.9도 돼요. 그러니까 착과감소보험금 돼, 여기는. 그러나 진도는 5.3이었다. 인삼은 지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인삼은 지진 보장하지 않아요. 뭐죠? 강태우 일갓집 폭풍냉침만 주장하니까 강태우 일갓집 지진을 보장하지 않아요. 지진을. 치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4. 인삼, 안동, 적과전 분목 사과. 임금 체불에 불만이 있던 일용직 노동자 이 씨는 술 취한 상태로 등유를 뿌려 화재, 즉 고의 화재가 가능하냐는 거지. 고의 화재는 안 되는 경우는 누구만? 계약자, 피보험자, 그 법정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여기만 안 되지. 이 일용노동자 이 씨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한 상태지만 심신미약은 아니고 고의로 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을 해요. 보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화재 이것도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취지에는 안 맞지만 농민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기 때문에 그 인정 근거가 돼요. 하지만 인삼 3년근을 화재가 발생하여 했다. 시청하려 한다. 계약자 이씨 법정 대리인 중과실, 계피 고의 중과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중요합니다.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인삼에 보장하는 제. 안동에서는 적과 전 분목의 사과. 태풍이 불어 도복 절단 유실 필요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고 풍속은 13.5였다. 자, 이거는 보장하는 재해는 되지만 어떻게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 14m/s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보장한다. 이렇게 달라요. 자, 29번. 보장하는 재해에 관한 사항이다. 자, 폭염. 적과전, 단감, 8월 20일 폭염. 그러니까 일소를 말한 거네, 일소. 일소는 2일 이상 폭염 경보가 있어야 되고 2일 이상 33도씨에 적과전. 땡. 이씨, 인삼, 폭염 피해를 했고 폭염 경보도 있었고 낮 최고 기온이 2일 이상, 여기는 7일 30도씨. 그러니까 인삼하고 적과전 헷갈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다음은 적과전 보장, 부보장이다. 그래서 자, 적과전에 냉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데
5종 한정 특약의 냉해는 보장하는 재해 아니다. 빨리빨리 와야 돼요. 3년근 냉해 6월 2일 안 돼. 냉해는 언제? 저녁 4월 저녁기 출하 및 저녁기 중에 4, 5월 이다 봐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오늘 뭐죠? 5점짜리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으면 이거를 계속하고 계속 하겠고요. 호응이 미미하고 별로 조회수도 시원치 않다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셔야 5점짜리 6월 달 내내 5점짜리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한 15점짜리 중요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